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테마는 살아있나?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말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이 총선 다음날 급락했어요. 갭 하락하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 뭐 새삼스럽게 떨어진 거는 좀 약간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됐고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됐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원래 이번 정권 들어서서 올랐던 종목이 아니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권 때 오른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는 계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총선에서 뭐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의석 그대로잖아요.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의석 그대로인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퀘스천이 드는 거죠. 테마가 살아있나? 그렇죠. 이게 총선의 이벤트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차트 분석은 펀더멘탈 살펴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파동 현재 위치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테마성 종목이에요. 한전기술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전기술이랑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실적은 사실 무의미해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이라 원전 수주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현대건설이 그렇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게 그랬다고 해서 수주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체코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2024년 6월에 결정 난다니까. 그럼 두 달밖에 안 남았으면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상당히 퀘스천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테마성 종목은 원래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테마성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차트 분석 한번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지금缓만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횡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아직 월봉상 하락세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일단 구름대 아래에 있기도 하고요. 주봉상도 보면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상승 시도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죠. B파 고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를 돌파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름대로 나가지도 못해서 상승 전환 시도하다가 지금 다소 실패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에너비티 캔들 차트,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보니까 그렇죠. 구름대 위에서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반락을 한 다음에 그래서 구름대 지지 받고 올라가야 정상인데 거기서 구름대 지지를 못 받고 지금 개파락 가면서 구름대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나치게 하락했으니까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승 의지가 강하지 않은 모습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이 팬데믹 때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2,000원대 하던 주가가 3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정받고 반등 주고 재차 조정받아서 조정은 다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이게 상승 전환하려면 어, 반등한 피파 고점 2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질 못하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반등에 실패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돼요.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에서 보면 여기를 2만 원대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은 한번 높아지긴 했어요. 저점은 높아졌는데 고점이 지금 낮아진 셈이에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좁아지는 전형적인 수렴하는 형태거든요. 수렴하는 형태인데 이게 상당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수렴하는 형태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좀 괴로워지는데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온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싼 에너빌리티가, 그렇죠. 이게 지금 상승 파동으로 보면, 상승 파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늘 말씀드려요. 상승 파동으로 보면 두 번 상승한 거거든요. 네, 이번에 조정이 좀 브루트하긴 한데, 두 번 상승한 거라 조정받고 재차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정 폭이 상당히 깊어요. 조정 폭의 피보나치를 보면, 다시 할게요. 14,300원에서 사실 18,920원까지 상승했는데, 그거의 76% 이상을 되돌렸어요. 그 이상의 76%를 되돌려서 조정, 이게 이제 상승 파동이라면 조정은 나올 때만큼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음봉의 크기가 센데, 그렇죠. 이원 관리 해야 됩니다. 이원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제시한 사실 손절가는 이탈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하겠는데, 여기보다 더 세게 나와서, 지금 근데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은 뭐 손절 안 하실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14,300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점 근처라 그냥 버티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네,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급등주는 5일선 내지 11선에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잘라줘야 지금 같은 때 사실 매수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미 이제 손절 라인은 지났고 오히려 지금 매수를 노려야 될 텐데 그렇게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은 5일선 회복하면 그렇죠. 5일선에서 자른 분들은 저 위에서 자른 분들은 5일선 회복하면 매수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들고 계신 분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몸집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LRS가 떨어지고 있고 RSI도 떨어지고 있고 MACD 오실레이 떨어지고 있고 문제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그렇죠.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비호의적인 민주당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정책 이끌어가기도.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스토캐스틱도 다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외국인은 그래도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이 팔아서 떨어졌는데 그렇죠.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거죠. 6월 달에 체코 원전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게 털기 작업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끝인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고 보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당하고 나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이번에 이거 당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5일선이나 이런 거 대응을 잘해서 이런 거를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기왕 아무튼 물리신 거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팔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네요. 버텨보시는데 버텨보시는데 14,3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조금 몸집을 줄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5일선 회복하면 기존에 매도하신 분은 좀 매수를 노려봐도 되고 근데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놔둬서 혹시 2월에 체코 원전 결정 때까지 뭔가 테마 바람이 불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을 복구하시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모양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과연 테마가 불까?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고. 왜냐하면 한전기술 자체도 지금 모양이 안 좋거든요. 한전기술 차트 잠깐 볼게요. 보면 한전기술이 월봉에서 지금
지금 거의 큰 상승을 한 뒤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체코 원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삼각 수렴 중인데, 이게 왜냐하면 상승폭이 너무 컸거든요. 너무 커서, 팬데믹 때, 그렇죠. 팬데믹 때 상승한 게 너무 커서, 음, 지금 너무 하락 중이고, 주봉을 봐도 이게 상승하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84,000원 돌파해야 되는데,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슷해요. 76,000원에서 고점 낮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저점을 지킬 가망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전기술도 51,000원 이탈하면 사실은 손절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예 이런 종목은 손을 빼는 게 맞습니다. 손을 빼고 돌파할 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그렇죠. 지금 개파락해버린 총선 다음날 개파락했으니까 총선 영향인 게 분명하네요. 분명하고 그런 점에서 좀 사실 근데 꼭 총선 영 사실 근데 총선 영향이다 말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팬데믹 때 올라간 게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그러니까 꼭 총선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결국 그렇죠. 결국 이제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대응하시고 일단 뭐 손절은 안 됐으니까 14,300원 이탈하면 그때 이제 몸집을 줄이시고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 볼 때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팬데믹 때 올라간 건데 문재인 정권 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이게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하락도 총선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영향일 가망성이 커요. 그런 거에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혹시 6월 체코 원전 수주가 될 건지 한번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두산 에너비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